안녕하세요. 국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자, 그 병들이 나열돼 있죠. 뭐 오두싹도 있고요, 아미노산도 있고요. 뭐 이거는 미량요소입니다. 참 좋은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유기농업이나 무농약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한창 핫한 모두싹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이전부터 사용을 했던 석회 보르도액 같은 것도 있고요. 살균제 역할로 했던 것들이요. 어, 또, 뭐, 이제, 농약으로도 등록이 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이센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쿠퍼 코사이드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구리를 이용을 해서 만든 제품들과 또 유황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모두싹을 상추나 시금치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유황 제품을 사용을 한 지가 약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농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사용을 했습니다. 유황 제품들을. 그때 당시에도 상추나 뭐 배추, 무, 고추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유황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구리를 이온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한 게 자담 유황과 그 다음에 석회보르도액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그때 상추에도 사용을 했고요, 고추도 사용을 했고, 박가루는 그때 재배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거기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일단은 제가 그때부터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사용을 하면서요, 특별하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왜 어떤 분은 이상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이 없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들을 만들 때요, 만드시는 분들이 실험을 여러 번 해봅니다. 이것저것 작물에도 뿌려보고요, 또 다른 사용한 재배 농가들의 얘기들도 들어보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어디에 돼 있냐, 어떤 제품이든지요, 주의사항, 사용 방법들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 방법들 같은 경우는 박과작물이나 포도에 꼭 테스트 사용을 하라고 써 있고, 대부분이 사용 전 소량 테스트를 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황 제품이나 알카리성 석회 보르도액, 뭐 석회 유황제 이런 것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 시간대를 피해라. 아침 저녁 서늘한 시간에 살포해.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고요. 사용 방법에도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사용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주의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요, 거의 100% 약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사용을 하고 나서 사용하기 직전에는, 내가 안 써봤던 제품들은 조금씩이라도 아주 적은 면적이라도 실험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해도 특별하게 약해가 안 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약해 난 적도 있어요. 잘못 써가지고 약해 난 적도 있는데요. 대체로 제가 쓰는 방식이 어떠냐면요, 우선은 첫 번째,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게, 어떻게 물을 많이 사용하냐, 보통은 25리터, 20리터짜리 말통에다가 사용을 해요. 이렇게 뿌리거나 옆면 시비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20리터, 25리터짜리 등짐 지고서 이제 약을 치죠.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물량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25리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기본 100리터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긴 해도요, 우선은 첫 번째, 물이 많으면은 그만큼 약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어집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물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물이 많으면요, 얘네들이 그렇게 심한 약해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가물었을 때, 그러니까 땅에 흙이든 뭐 어디 뭐 상토든 공기든 모든 게 막 건조하고 가물었을 때 적은 물량을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약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써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때 제가 쓰는 방식이 꼭 아주 아침 일찍, 아주 새벽녘에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가 지고 난 후에 사용을 합니다. 해가 있을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연면 시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아침에 봤을 때도 특별히 약해가 발생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파리가 뒤틀린다거나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안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지금 7일에서 10일 간격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한 번 쓰면 거의 일주일 정도는 터울을 줍니다. 최악. 일주일간. 그 조금 멀리 쓰는 분들은 한 14일, 보름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두싹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두싹 전 제품 거부터 사용을 했어요. 다싹이라는 제품부터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왜 사용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농사 짓는 주변에 오일을 하시는 그 동네 형님이 계시는데요. 가서 제가 아유 요즘 메론에 흰가루가 자꾸 붙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그분은 오일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너 이거 한번 써봐 하면서 주셨던 게 발효 유황 제품이었습니다.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관주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겨울 오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10월 28일 날 정식을 해서 6월 초까지 수확을 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거의 흰가루는 안 나왔어요. 많이 흰가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황 제품만 쓰는 게 아니라 농약도 사용을 합니다. 농약도 관주를 해주고 얘도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예방을 많이 하시니까 흰가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농약이기 때문에 이제 유황만 관주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흰가루 많이 예방이 됐어요. 그렇게. 근데 단 사용할 때 얘만 넣습니다. 다른 거 자꾸 섞어가지고 넣으니까 호수가 막히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 몇몇 분들은 뭐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섞지 마세요. 서로 안 굳는다라고 해도요. 아주 약한 농도가 아니면요. 여기 써 있는 농도대로 하면요. 엉키더라고요. 호수가 막히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주 소량씩 조금씩 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 제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리 제품이나 유황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요.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런 거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 유기 자재들이요. 좀 안타까운 것이 치료제의 역할은 사실 많이 못 해줘요. 제가 실제로 농사를 많이 져봤을 때는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게 100% 잘 된다! 얘만 쓰면은 그냥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막 그러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들을 계속 첨가를 해서 이런 어떤 상승작용을 저는 상승작용의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굴러가는 톱니바퀴 줄 중에 하나입니다. 황이라는 거는. 유황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황산 쓰셔도 돼요. 사실은.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황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황산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황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황산 가리, 황산 마그네슘 같은 거를 첨가를 해서 인위적으로 황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줘요. 물론 이제 단점은 산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산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 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게 되는데요. 참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제품들의 특성과 주의사항, 사용 방법들을 제대로 모르고서 사용을 하다 보면요, 되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나 락스 아직까지도 저는 사용을 합니다. 전 락스가 아니라 락스의 원료를 사용해요. NaDCC, 차염수산 나트륨 자체를 사용을 합니다. 소독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소금도 사용을 해요. 이 유황도 쓰고요. 구리 이온화되어 있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사용했다고 해서 탈은 안 납니다. 탈을 안 나게 쓰는 게 중요해요. 탈을 안 나게 쓰는 겁니다. 물론 많이 써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근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이는.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잘 됐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다른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상승작용이 생겨서 작물이 잘 된 거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오늘 영상을 담아봤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사용하시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자기는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 것도 한번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야, 이렇게 했더니 농사가 배렸어, 완전히 그냥 조져버렸네, 다 망했어, 그런 것도 제보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농사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실패 사례라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런 것들도 제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제보해 주세요. 댓글로도 좋고 뭐 문자로도 좋고. 예전에 어떤 분은 한 예로 그 대만에 계신 분이 국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소스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 반갑어요. 국제적으로 참 전화가 오는 거는 참 저도 반갑습니다. 신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제보들을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이제 막 자꾸 오락가락 해가지고 애들이 작물들 생육이 참 힘들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날씨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인위적으로 막 뭔가를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는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는 그 밭 주인이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후 조건,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한 달 내에 흐리다 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농사를 지시면은 좀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농사 짓는데 좋고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